네, 세 가지 헤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김은혜 캐스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흔드는 재료였던 8월 장의 멘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25bp여가지고 3월 FOMC가 무사히 좀 지나갔는데 다가올 5월이 좀 두렵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 강하게 제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owell says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the Fed will take necessary steps to address. 파월 의장이 5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발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악화했다며 필요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높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당히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반적인 예측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이었다면서 2021년 6월 회의를 언급했는데요. 당시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참석자 모두가 2021년의 인플레이션이 4%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5.5%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강력한 수요와 결합한 공급 마찰의 중대성과 이런 지속성이 그동안은 과소평가되었다는 게 이 파월 의장의 지적인 건데요. 파월 의장은 팬데믹 및 관련 셧다운 그리고 경제 개방이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격변을 야기했다면서 이 공급망과 노동 공급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통해서 확실히 통화 정책 기조를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고 또 가격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절차들을 다 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주 FOMC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및 향후 대차 대조표 축소 예측을 거론하면서 강력한 노동시장과 함께 가격 안정성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지 정책적인 기조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인플레를 다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좀 담고 있을까 이거를 캐치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우선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파월은 특히 다음 회의 또는 향후 회의에서 25%포인트 이상으로 연방 자금 금리를 올림으로써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또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아직 다 내려진 상황은 아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그리고 식량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 추가 상향 압박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시기에 발생을 했다면서 이 역시 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가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도구가 있고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올리는 등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고려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적 축소도 들어갈 것 같고 50bp도 인상이 될 것 같다. 갑자기 이런 또 후폭풍이 닥칠 것을 감안하면서 뉴욕 증시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5일 쇼크 당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때 한계가 좀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지나갈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항상 전쟁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쉽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인플레를 감내해야 되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점 함께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SEC 쪽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공시를 위반하자, 이게 의무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 가져왔습니다. SEC proposes broad climate rules as Chair Gensler says risk disclosure will help investors. SEC 쪽에서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한 뭔가를 내놨는데 좀 의외였거든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위험을 상장 기업들의 공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트렌드 자체가 기후변화 그리고 온난화, 지구온난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와 수조 달러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공시가 보다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주장을 해온 바 있는데요. 이미 수백 개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과 기후 관련 지표를 보고하고는 있지만 이 현재 되고 있는 이 공시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들었고요. 또 투자자들이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을 기준으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SEC는 해당 방안을 동부 시간 오전 11시에 회의를 붙이게 한 다음에 논의를 한 이후 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최소 2달간 공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 SEC 위원 중에 3명이 민주당원이고 또 1명이 공화당원이라서 이 해당 제안은 SEC 내부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SEC의 이런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향후 향방이 어떻게 변할지도 조금 빨리 캐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기후가 급변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캐치할 만한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도 좀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그런 부분까지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 기업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배출량 범위 1, 2로 분류가 되고요. 일부 기업들은 납품업체나 협력사의 배출량을 표시하는 범위 3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이번에 이렇게 나온 해당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또 기업들은 회사 사업과 전략 그리고 전망에 있어서 실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들까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도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SEC에 공개해야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질 예정이라고 봤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고 그동안에 뭐 공시를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뭐 탄소 배출량이라던가 향후 기후변화가 몰고 사회 변화들을 공시하게 됐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자들은 보기 조금 더 쉬워질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 부분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 쪽 보셔야겠어요. 다시 한번 탄력받을 만한 뉴스일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골드만삭스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장외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또 빅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네. Goldman Sachs Galaxy Digital announced milestone over-the-counter crypto trade.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 이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파생 상품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미국 내 주요 은행 중에서 가상화폐 장외 거래를 한 첫 은행이 되었는데요. 이 가상화폐 은행 갤럭시 디지털과 함께 차액 결제 옵션이라는 비트코인 연계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차액 결제 옵션은 이 만기일의 행사 가격과 만기 현물 가격과의 차액만 정산을 하는 옵션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로 보인다고 CNB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상품은 지난해 골드만이 시작한 CME 그룹의 거래소 기반 비트코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 골드만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상품인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데미엔 밴더웨이트 공동 사장은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 주요 은행으로 꼽히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가 이 해당 거래에 뛰어든다는 것은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자산이 성숙했다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이번 거래는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암호 시장에서 맞춤형의 직접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려왔고요. 또 선물이나 다른 거래소 기반 상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시장과 연계된 상품이라면서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리스크의 영향 때문이라며 이 가상화폐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그들의 신뢰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라던가 앞으로 뭐 자산의 범주 확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첫발을 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는지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중요하겠죠? 함께 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